다시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요. 혹시 이 주변에서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벌써 수년째 한 남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혜진 씨. 죄송한데요. 여기 여쭤보려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이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쯤이면 이 외로운 싸움이 끝이 날까? 정처 없이 걷다 보니 결국 또 마지막 종착지인 이곳까지 왔습니다. 혜진 씨가 찾고 있는 남자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곳인데요. 솔직히 어디 메토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없고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종적을 감춘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남편이 핸드폰도 지금 알 수 없고요. 제가 이 여기를 알 것 같으니까 옮겨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남자의 정체는 남편 황 씨입니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린 두 자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든 먹었어? 입에 다 묻었네. 아이들은 항상 밝은 목소리 뒤에 숨긴 엄마의 고민을 애써 모른 채 해주곤 합니다. 22년 초부터 밖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되면 잠들었었다. 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지더라고요. 황 씨가 변하기 시작한 건 4년 전. 우연히 확인한 그의 휴대전화 속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저희 집 차로 3분 거리에다가 집까지 집을 얻어서요? 얻어서 네. 같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 씨가 혜진 씨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두 집 살림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황 씨와의 이혼을 결심한 혜진 씨. 3년간의 긴 소송 끝에 올해 1월 완전히 남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형 배우고 있어? 그 뒤로 이제 확률 나가야 돼요. 네, 여기요. 내는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나?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금전적 문제인데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게 필수이기는 하거든요. 진짜 1인당 70만 원, 8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앞으로 점점 더 들어갈 텐데. 많이 속상해요. 월세,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의 학비까지 이 모든 지출을 홀로 감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양육비는 23년 1월부터 5월 2일까지 해서 과거 양육비가 7천만 원이고요.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3천만 원, 총 1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혼 당시 혜진 씨가 두 아이의 양육을 도맡고 황 씨는 매달 30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무려 약 1억 원. 남편 측에서는 본인은 많이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전에 얼핏 들었을 때는 양육비 주는 게 아깝다. 자, 이혼 직전 황 씨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었던 만큼 양육비를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월세가 미납이 돼가지고 집주인이 퇴거를 해라 라고 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 지금도 걱정인 거예요. 네, 이런 현실이 그저 막막할 따름이라는 혜진 씨. 애들한테 티는 안 내고 혼자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황 씨는 대체 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까? 직접 만나 꼭 묻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곳, 황 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집인데요. 본가예요. 아이들 친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있는 곳이요. 전 시부모님이라면 황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기요. 자,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네. 연락처라도 모르세요? 야, 몰라. 나 얼굴 문제 좀 사는 것 됐어. 그럼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책임져? 책임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하고 붙잡고 지금.
그래도 손주 손녀인데. 그러니까요.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덜컥 화부터 내는 전 시아버지. 자신도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업해서 그때 당시 1억 뜯어줘서 이번 1월 때까지 그 이자고 기차부 다 끝났어. 저는 부모님한테 양육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달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면 알 거 아니야. 몰라요. 저도 확인이 안 돼요. 연락이 오면 연락 주실 생각은 있어야 돼요. 그지. 그건 내가 애들한테 전화해도 돼? 그럼요, 언니. 애들 보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 알았어. 해주세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전 시아버지와의 대화도 결국 그렇게 기약 없는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로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실적인 돈은 것 당장 같아요. 필요한데. 그죠. 예. 정말 아이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혜진 씨.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선지급 제도에다가 1월 30일에 신청했어요. 아이 1인당 20만 원. 제도가 이게 생겼잖아요, 양육비를 저렇게. 지급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적인 것도 절차적으로 많이 복잡해요. 자,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건도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건데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김은진 씨. 일주일에 하루 쉬니까 이직해갖고 바로 일하는 바람에 1년이 넘었는데도 상태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 그녀 역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 재판 이혼 과정을 거쳤는데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요. 전 남편 홍 씨로부터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못 받은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재산 이런 걸 너무 철저하게 이혼하고 바로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인의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또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든 채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는 홍 씨. 하지만 양육비는 매달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은진 씨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선지급제에도 시행 당시에 그 사람이 40만 원씩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기습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할 수 없었고요. 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기 몇 달 전에 갑자기 양육비 일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청을. 상대방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으면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지급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진 씨가 국가로부터 멀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형 딱 받았을 때는 정말 이제 끝났다. 마침표 찍었다. 앞으로는 나라에서 어떻게 실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2년 전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 출소 후엔 양육비를 지급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여전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예, 없습니다. 그냥 살고 배째라네요. 나고 그렇죠. 똑같이 처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독한 인간이다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결국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은진 씨. 이 사람이 아이 아빠예요. 간절했었죠. 그러니까 얼굴까지 올라가고 너무 큰 사이트인 거죠. 너무 큰 또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그 신상 공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상에 기재하며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활동을 해온 배드파더스. 지난 2024년 1월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사적 제재 논란의 폐쇄가 됐었는데요. 자, 2년 만에 단체명을 바꾸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사이트에는 수많은 사람의 신상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는 명목으로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는 사이트 운영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그 사이트 문을 닫을 때는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행이 되면 그 형사처벌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시기 국회에선 양육비 관련 법을 개정 중이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던 건 국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막상 형사처벌을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양육비를 못 받는 싱글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왜 자살을 했냐면 이전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 공개를 해서 양육비를 일부 받았거든요. 또 매월 양육비를 받고 있었는데 사이트가 닫히고 나니까 양육비를 또 안 주는 거예요. 네, 결국 믿음은 배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한 엄마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운영자. 자,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 못되게 구르니까 못된 놈이잖아. 문제가 있고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면 그것도 불법인 거잖아요. 배드파더스를 둘러싼 논란. 전문가는 이 상황 자체가 국가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개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제 대책은 네. 되지 못하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사법이든 입법이든 행정 조치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관할 기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인 간의 사법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적 제재가 아닌 법대로 해야 한다는 국가. 하지만 정작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선지급제가 새로 시행이 됐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적인 제재가 힘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미지급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요. 양육비 미지급 분쟁을 다분히 그냥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관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양육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 직접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기관을 오가면서 오래 싸워야 되는 이런 맞아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양육자는 미지급된 거 직접 증명해야 되죠. 선지급제 신청해야 되죠. 이런 과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는요,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육비 미지급이 확인되면 전담행정기관에서 미지급자의 재산이나 급여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